3억 년 전 지구의 대기는 수증기로 가득 찼고 산소 농도는 35%까지 치솟았으며 생명체는 극한으로 커지게 된다. 이는 벌레 역시 예외가 아니었으니 발음조차 긴 아르트로플레오라는 자동차만큼 길었고 메가네우라는 독수리에 맞먹는 사이즈였으니 곤충이 내는 소리는 윙윙거리는 것이 아닌 거대 장갑차의 포효였다. 무척추 동물이 이 행성을 죽음의 구역으로 만들었던 유일한 시대이자 크기만이 생존의 유일한 규칙이었던 석탄기. 그 3억 2천만 년 전의 강가 위에 어느 날 발자국 하나가 찍혔으니 발자국 하나의 폭이 무려 500mm였다. 이것을 남긴 주인공은 바로 아르트로플레오라. 길이만 2.63m,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벌레로 등은 30개 가까운 단단한 판이 겹겹이 덮고 있었고 그 아래로 수십 쌍의 다리가 동시에 움직이며 100kg 가까운 무게를 지늘게 빠지지 않게 밀고 나간다. 학자들은 녀석을 당연히 육식성 포식자로 보아왔는데 그러나 최근 화석에서 나온 녀석의 뱃속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줬으니 썩은 나무에 양치식물, 낙엽까지, 즉 사냥을 하지 않는 초식벌레, 더 정확히는 사냥할 필요가 없는 벌레였다. 이 시대 육지에 2m 넘는 절지동물은 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에 천적이 없는 숲바닥을 그냥 불도저처럼 밀고 다니며 편하게 식물을 흡입했던 것. 물론 이런 아르트로플레오라에게도 목숨이 걸리는 순간이 딱 하나 있었으니 바로 허물을 벗을 때였다. 몸이 자라려면 낡은 껍질을 통째로 벗어야 했는데 껍질을 벗은 직후의 몸은 말랑하며 움직임도 느렸기에 이 몇 시간 동안은 작은 전갈 한 마리도 이 거인을 죽일 수 있는 타이밍이었던 것. 실제로 지금까지 발견된 아르트로플레오라 화석은 대부분 몸이 아닌 벗어놓은 껍질이라고. 그리고 석탄기 하늘의 지배자 메가네우라. 날개에 뻗은 힘줄 같은 무늬가 너무 굵어서 붙은 거대 날개맥이라는 뜻의 이름인데 날개 폭만 최소 70cm로 거대한 새만한 잠자리가 숲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더욱 소름 돋는 건 녀석이 있던 하늘의 상태였으니 새도 익룡도 없었으니 텅 빈 하늘에 오직 이 벌레들만 가득 차 있었다. 머리 대부분을 차지한 거대한 겹눈으로 사방을 동시에 보고 가시가 촘촘히 돋은 6개의 다리를 아래로 모아 바구니처럼 만든 다음 날면서 먹이를 통째로 낚아채 버렸으니 내려앉을 필요조차 없었던 것. 그렇게 경쟁자도 천적도 없는 하늘을 무려 3천만 년 동안 지배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생명체 풀모노스코르피우스. 추정 길이는 70cm로 거대한 고양이만한 전갈들이 석탄기 숲 바닥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녀석은 현대 전갈이랑 아예 다른 부분이 하나 있었으니 현대 전갈은 굴을 파고 숨어서 기다리는 내복형인데 반면 풀모노스코르피우스는 굴을 파는 몸 구조 자체가 아예 없다. 대신 머리 옆에 큰 눈이 달려 있었으니 숨어서 기다린 게 아니라 거대한 몸을 이끌고 직접 쫓아다니며 사냥했다는 이야기. 집게는 몸에 비해 작은 편이었으니 전갈 세계에서 집게가 작다는 건 보통 독이 강하다는 뜻. 70cm짜리 몸에 달린 독주머니로 한 방 찌르면 당시 육지에 살던 양서류 정도는 한 방에 정리가 됐다. 2m가 넘는 진해에 새만한 잠자리, 고양이만한 전갈까지. 도대체 이 시대 벌레들의 크기는 왜 이런 걸까 싶은데 그 이유는 바로 대기 중의 산소 농도. 현재 대기 중 산소 농도는 21%에 불과하지만 석탄기 정점에는 무려 35%까지 올라간다. 숨 한 번에 들어오는 산소가 1.6배가 되어버리니 곤충이 커질 수 있는 한계선 자체도 위로 올라가 버린 것. 하지만 이 산소가 마냥 축복만은 아니었으니 산소가 많다는 건 불이 잘 붙는다는 뜻이다. 지금 공기에서 성냥을 그으면 작게 붙었다가 금방 꺼지지만 35%에서는 한 번 붙은 불을 끄는 게 거의 불가능해진다. 즉 석탄기에는 숲에 불이 한 번 나면 좀처럼 꺼지지 않을 만큼 거대한 산불로 번졌으니 그렇게 그 시대의 울창한 숲은 훗날 막대한 석탄층을 남기며 석탄기라 불리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실 석탄기 이전의 시대였으니 고생대. 다윈의 진화론을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도달하게 되는 모든 생명체의 조상이자 첫 번째 존재 루카. 그렇다면 이 최초의 생명체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걸까? 이에 의문을 가진 시카고대 밀러 박사는 플라스크에 메탄, 암모니아, 물 등을 활용해 생명체가 없던 원시 지구와 동일한 환경을 줘서 마치 지구의 번개가 치듯 반복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가하는 실험을 진행한다. 그리고 일주 뒤 충격적이게도 플라스크 안에는 아미노산을 비롯한 유기물 등
생명체의 기초 단위들이 발견된다. 즉, 생명체가 없는 곳에 에너지를 가하면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입증된 것. 당시 태양의 대폭발인 슈퍼플레어가 매주 발생하여 지구에 엄청난 에너지를 가했고 영원에 가까운 10억 년 동안 반복되는 행동에 우연의 우연이 겹쳐 그렇게 깊은 바닷속에서 최초의 생명체 루카가 탄생하게 된다. 우리는 태양의 후예인 걸까? 첫 번째 생명체로부터 다시 30억 년에 가까운 억겁의 시간이 지난 지구 5억 4,200만 년 전 첫 번째 고생대 캄브리아기가 시작된다. 깊은 바닷속에서는 캄브리아기 대폭발로 불리는 생명체들의 진화가 폭발하기 시작. 갑각류, 연체동물, 그리고 벌레의 친척들까지 비로소 우리가 생명체라고 부를 만한 존재들이 마침내 등장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놈들이 바로 삼엽충. 공부 안 한 나도 이름 정도는 들어본 고생대의 간판 동물로 머리, 몸통, 꼬리처럼 새 부위가 붙어있다는 뜻에서 이름 지어졌는데 정확히는 한 생명체의 이름이 아니라 2만 종이 넘는 다양한 종들을 통합하여 부르는, 즉 곤충 같은 한 분류의 명칭이었다고. 그 수가 지독하게 많았기에 마치 인간처럼 한때 지구를 지배했던 생명체다. 그러나 이런 삼엽충 따위 그저 맛있는 밥 반찬으로 씹어먹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캄브리아기 바다의 제왕 아노말로카리스. 이상한 새우라는 뜻의 이름답게 날개 달린 새우 같은 비주얼로 당시 바다를 씹어먹었다고 하는데 녀석의 덩치는 50cm. 물론 나에 비해서는 귀여운 크기로 느껴질 수 있으나 당시 환경상 큰 생명체가 없던 바닷가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로 삼엽충을 비롯 온갖 생명체들을 야무지게 주워먹고 다니다가 결국 멸종한다. 아노말로카리스뿐만 아니라 산소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생명체들이 줄지어 대멸종하게 되었고 그렇게 캄브리아기는 끝나버리게 된다. 이후 4억 8,830만 년 전 시작된 두 번째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이 괴물 같은 시기의 주요 사건은 바로 다양한 생물의 등장인데 그 중에서도 상위 포식자였던 녀석이 바로 펜테콥테루스 데코라엔시스. 발음 틀려서 두 번 녹음하게 만든 이 녀석은 거대한 발톱과 뾰족한 꼬리를 가지고 있어 일명 바다전갈로 불리는데 녀석들 중 일부는 무려 2m까지 자라버리며 본격적인 대형 괴물들의 시작을 알리게 된다. 심지어 추정 크기 9m까지 자라버리는 카메로케라스도 한따까리 했는데 뾰족한 꽃갈콘을 머리에 쓴 오징어 같은 모습으로 덩치에 걸맞게 당시 바다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로 군림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바닷속 식물들 또한 드디어 조금씩 육지로 진출하며 육지의 산소를 만들어냈고 이는 본격적인 육상생물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니 그 시기가 바로 4억 4,370만 년 전 시작된 세 번째 고생대 실루리아기. 역사상 최초로 육지에 진출한 생명체 프네우모데스무스. 지렁이같이 생긴 이 녀석은 그리스어 숨쉬는 띠에서 유래한 이름답게 지구 최초로 공기 중 산소로 호흡하는 생명체였다고. 같은 시기 바다에서는 바다전갈 프테리고투스가 동급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었는데 성인 남자만한 거대한 덩치에 옹졸한 집게발로 사냥을 하던 녀석은 결국 덩치가 큰 만큼 더 많은 먹이가 필요. 그렇게 허무하게 멸종하고 만다. 그리고 마침내 4억 196만 년 전 시작된 대본기. 40억 년 가까이 거의 기어다니는 생명체들만 존재하던 바닷속. 마침내 물고기처럼 제대로 수영을 하는 유형성 생명체들이 등장하였으니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암모나이트. 공부 안 한 나도 이름 들어본 이 녀석은 달팽이처럼 동그랗게 말린 껍데기에 살짝 오징어 같은 몸뚱아리가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거의 삼엽충급으로 엄청나게 번성했던 놈들이다. 또한 어류의 시대라고 불리는 대본기답게 턱을 가진 판피어라는 물고기들이 등장했는데 그 대표적인 녀석이 바로 둔클레오스테우스. 키 4m에 몸무게 1,500kg까지 자라버리며 현존하는 생물 중 가장 강한 물린 힘을 가진 바다 악어보다도 2배 이상 무는 힘이 센 괴물급 녀석이다. 또한 물고기들이 육지로도 진출하기 시작. 마침내 익티오스테가 같은 최초의 네발 동물로도 진화해버리게 된다. 그러나 역시 바닷속 산소 급감 등으로 다시 한번 대규모 멸종이 발생. 지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마지막 고생대 페름기. 고생대를 아예 끝내버리고 중생대로 넘어가게 만든 지구 역사상 최악의 멸종 페름기 대멸종 전까지 마지막 고생대 생명체들이 꽃피우던 시기인데 2억 9,900만 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하면 도착하게 되는 초대륙 판게아. 지구의 작은 대륙들이 충돌하여 만들어진 이 거대한 하나의 대륙은 지구 표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불안정한 기후와 화산활동이 폭발하던 이 지옥에서 가장 귀여웠던 것은 바로 바퀴벌레. 그러나 사이즈가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약 1,500만 년 뒤 2억 7,300만 년 전 테랍시스라 불리는 포유류 같은 파충류들이 행성을 지배하고 있었다. 디메트로돈처럼 강력한 턱과 이빨을 가지고 있던 이놈들부터
5m급의 초식동물 데우테로사우루스까지 등장하기 시작했고, 뒤이어 시간이 흐르며 이노스트랑케비아 같은 놈들까지 등장하며 드디어 우리가 아는 지구의 모습을 갖춰가나 싶었는데, 약 2억 5,200만 년 전 대규모 화산 폭발이 시작된다. 화산은 대량의 재를 방출, 햇빛을 차단했고 지구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다. 식물은 광합성을 할 수 없게 되며 대부분 사라졌고, 이어서 초식동물과 육식동물까지 줄줄이 멸종하며 지구상의 생명체 약 80% 이상이 멸종하는 해름기 대멸종이 발생. 그렇게 고생대는 악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기나긴 고생대를 지나면 마침내 등장하는 중생대. 사이즈의 정점이라 불리는 공룡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단 한 마리를 끌어내리기 위해 붙어있는 수많은 남자들. 그러나 한 발자국 이동시키는 것조차 쉽지 않다. 이 괴물 같은 생명체의 정체는 바로 트리케라톱스. 강력한 뿔에 탄탄한 방패 모양의 얼굴, 9m에 무려 12,000kg까지 자라버리는 무자비한 녀석. 초식 공룡임에도 티라노사우루스의 라이벌 포지션으로 자주 언급될 만큼 육식 공룡들마저도 두려워하는 최강의 존재. 심지어 이 녀석은 아직 새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 영상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 영상을 살펴보자면, 하늘을 날고 있는 어딘가 이상한 생명체. 한눈에 보기에도 일반적인 새의 모습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들어오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긴 머리. 현존하는 새 중에서도 이런 머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가장 높은 가능성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프테라노돈. 긴 목과 부리가 특징인 공룡으로 날개를 펴면 그 길이가 무려 6m까지 되는 생명체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수십 마리의 녀석들이 모여있는 영상까지 공개되어 더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실제 이 익룡은 전라도 해남에서도 살았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살펴보자면, 공룡을 안고 있는 듯한 한 남자의 사진.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처음에는 당연히 주작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그러자 빡친 남자가 동영상을 공개해버렸고, 누가 봐도 합성으로 보기 어려운 영상이 공개되자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 해당 과학자가 공룡 복제에 성공한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 게다가 복제 관련 추가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주작이라는 의견과 최근 복제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한 중국이 공룡 복제에 성공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평소 같으면 당연히 중국이 중국했다고 했을 이 영상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실제로 공룡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많은 걸까? 그건 바로 현재 공룡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 정말 현실에서 공룡이 존재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일까? 이 모든 영상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주작일까? 모든 영상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다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대로라면 인간과 공룡은 공존할 수 없다. 현재 인류의 출현 시점이 약 200만 년 전인데 비해 공룡의 멸종 시점은 6,500만 년 전이기 때문.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멸종이라는 단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통 멸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룡이 단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모두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사실 멸종은 지극히 인간의 시선에서 바라본 단어, 즉 인간 기준에서 해당 생명체가 보이지 않거나 발견 기록이 오래되었으면 멸종으로 치부하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 실제로 처음에는 멸종되었다고 판단하다가 뒤늦게 생존이 확인된 개체들도 있다는 것.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한 가지 의문. 공룡은 정말 단 한 마리도 살아남지 않고 모두 다 죽었을까? 정말 우연치 않게 재앙을 피했던 공룡이 단 한두 마리도 없었던 것일까? 그리고 만약 멸종을 피해서 살아남은 0.0000001%의 극소수의 공룡들이 깊은 정글이나 깊은 심해 속에서 아주 조금씩 그러나 꾸준하게 번식을 이어왔다면 어떨까? 정확히 말하자면 공룡은 사실 멸종하지 않았다. 공룡 멸종의 가장 강력한 근거로 받아들여지는 소행성 충돌. 그러나 소행성 충돌은 실제 공룡 멸종의 원인이 아니다. 당시 소행성은 이미 대기권에서 불에 타며 크기가 많이 줄어든 상태로 비스듬히 충돌했기 때문에 지구는 겉표면의 일부분만 약간 깎였을 뿐 치명타는 아니었고,
사실 진짜 치명타는 충돌 시 발생했던 먼지. 바로 엄청난 양의 이 먼지가 태양빛을 가렸고 이 때문에 식물들이 광합성을 못해 죽어나가기 시작. 식물들이 없어지니 초식 공룡들이 굶어 죽고 초식 공룡들이 없어지니 육식 공룡들도 굶어 죽는 연쇄작용이 일어난 것. 이는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땅 위에는 식물이 있듯 바다에는 생태계의 기본단위 플랑크톤이 있었고 플랑크톤 역시 햇빛으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광합성을 할 수 없게 된 플랑크톤들이 죽게 되자 이를 주식으로 삼던 물고기들 그리고 그 물고기들을 주식으로 삼던 바다 공룡들까지 죽어나갔던 것. 그렇게 당시 생물의 65%에서 70%가 멸종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작은 먹이만으로도 오래 버틸 수 있는 작은 생명체들, 곤충이나 작은 물고기들, 공룡 시체 하나만으로도 한참을 버티고 먹이 없이도 엄마 젖으로 버틸 수 있는 작은 포유류들이 살아남게 된 것이다. 그래서 당시 살아남은 생물들을 보면 대부분 30kg을 넘지 않는 작은 동물들이었다고. 그리고 중요한 건 작은 공룡들 역시 당연히 살아남았다는 것. 대멸종 당시 99%의 공룡은 멸종했지만 1%의 공룡들은 실제로 살아남았다. 살아남은 공룡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며 오늘날까지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 공룡의 정체는 바로 새. 바로 이 새가 수각류 공룡 그 자체였던 것. 육식 공룡의 한 종류인 수각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쇄골인데 보통 동물들을 보면 우리 인간과 같이 쇄골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수각류 공룡의 쇄골은 한 개. 이렇게 하나로 이어진 뼈 모양을 차골이라고 하는데 육식 공룡은 이 합쳐진 차골 덕분에 어깨뼈가 튼튼했고 덕분에 발버둥치는 먹이를 앞다리로 붙잡아두면서 어깨가 뒤틀리지 않았던 것. 바로 이 튼튼한 하나의 쇄골을 가진 수각류 공룡들이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며 타조, 펭귄, 오리 등 다양한 새들의 모습들로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오고 있었던 것. 그리고 백악기 때 살았던 공룡 중에는 굉장히 똑똑했던 공룡들도 있었는데 만약에라도 이러한 공룡들이 살아남았다면 지능이 계속해서 발달해 오늘날의 인간들처럼 무리를 짓고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형태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이러한 종류의 공룡들이 극소수 살아남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긴 시간 속에서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왔다면 이미 인간의 사회는 그들과 섞여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터. 공룡은 멸종하지 않았고 지능이 부족했던 수각류 공룡들이 모습을 드러낸 채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이 유일한 팩트. 수각류 외에 다른 종류의 공룡들도 현재 함께하고 있는지는 오직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의문을 남긴 한때 지구의 주인이었던 공룡들. 공룡이 아직까지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특히 그 압도적인 사이즈 때문이기도 한데 실제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했던 존재들을 살펴보자면 심해 전갈괴물, 오르도비스기 바다전갈. 보통 전갈하면 손바닥만한 놈들을 떠올리겠지만 이 놈들의 길이는 2.5m, 무게 150kg으로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전갈을 통틀어 최강의 크기를 가졌던 놈이다. 온몸은 단단한 갑각으로 뒤덮여 있고 거대한 집게발은 사냥감을 단숨에 부술듯이 날카롭게 뻗어 있었으며 뒤쪽에는 날카로운 가시꼬리가 창처럼 뻗어 있다. 약 4억 6천만 년 전 오르도비스기 바다에서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했던 녀석은 거대한 몸집으로 물고기부터 삼엽충까지 온갖 먹잇감들을 싹쓸이하고 다닌다. 그러나 영원한 강자는 없는 법. 오르도비스기 이후 점점 더 빠르고 강한 바다 생명체들이 등장함에 따라 이 바다 전갈은 결국 경쟁에서 밀려나 멸종하게 된다. 인간이 멸종시킨 초거대 괴조 코끼리새. 타조랑 뭔가 비슷하지만 말도 안 되게 큰 이 녀석의 키는 3m, 무게는 500kg으로 사실상 공룡급 덩치를 자랑한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새들 중 가장 크고 무거웠던 새로 깃털은 거칠고 두꺼우며 몸통은 통나무처럼 튼튼했다. 작은 날개는 퇴화해버려 전혀 날지 못했지만 대신 굵고 강한 다리가 이 거대한 몸을 지탱했다고. 이 괴물새는 불과 1000년 전까지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인간과 공존하였는데 알의 크기만 10kg이 넘어가는 거대한 덩치와 달리 의외로 속도가 느리고 과일을 좋아하는 귀여운 초식동물이었다고. 결국 이런 성격 덕분에 인간에게 사냥당하고 알까지 약탈당하며 즉 인간에 의해 멸종하게 된다. 인간보다 크고 강한 유인원의 전설 기간토피테쿠스 블라키는 키 3m,
몸무게 500kg의 초대형 유인원으로 머리는 오랑우탄과 비슷하지만 훨씬 크고 강한 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덩치는 성인 남자 둘이 나란히 서도 안 될 정도로 거대했다. 이 전설의 유인원은 불과 10만 년 전까지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아시아의 숲에서 살았는데 이때는 이미 초기 인류들이 아시아에 퍼져 있던 시기로, 즉 인간과 공존했다. 엄청난 힘은 기본, 지능까지 높았던 것에 비해 온순한 초식성이었는데 지구가 점점 추워지자 엄청난 덩치를 유지할 먹이를 찾기 어려워졌고 결국 다른 대형 초식동물 및 인간과의 생존 경쟁에서 밀려 멸종하게 된다. 그렇게 사람보다 2배나 크고 고릴라보다 훨씬 강했던 전설의 거대 유인원은 너무 커진 스스로의 사이즈를 버티지 못한 채 사라진 마지막 거대 원숭이로 기록되게 된다. 악어조차 감아 죽이는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뱀, 티타노보아. 티타노보아는 길이 14m, 몸무게 1100kg의 비현실적인 스펙을 가진 괴물뱀으로 나처럼 굵고 기다란 그것, 즉 거대한 몸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물속에 숨어있다가 먹잇감이 접근하면 순식간에 돌격, 먹잇감은 순식간에 뼈가 부러지고 내장이 터져 죽었다고. 주식으로 거대한 고대 악어를 잡아먹던 생태계 최강자였는데 그러나 약 6천만 년 전 팔레오세 이후 지구가 점차 서늘해지며 거대한 파충류가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녀석의 주된 먹이였던 대형 악어들마저 사라지게 되자 티타노보아 역시 결국 역사의 저편으로 요단강 건너게 된다. 공룡을 사냥한 악어계의 괴물 사르코스쿠스. 처음 이 녀석을 보면 그냥 악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일단 녀석의 피지컬은 몸 길이 12m, 무게 9,000kg으로 현대의 악어는 사실상 장난감 수준이다. 길쭉한 주둥이에는 132개의 톱니같이 날카로운 이빨이 박혀 있었으며 두꺼운 가죽은 마치 공룡의 피부처럼 크고 단단했다. 1억 1200만 년 전 백악기 초기 거대한 공룡들과 같은 시기에 살았는데 수많은 강자들 틈에서도 강에서만큼은 사르코스쿠스가 최강이었다고. 보통 진흙탕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초식 공룡이 물에 다가오는 순간 순식간에 뛰쳐나와 크고 강력한 턱으로 먹잇감의 뼈를 산산조각 내버렸다고. 그러나 공룡마저 잡아먹던 이놈 역시 6600만 년 전 백악기 말의 소행성 충돌로 인해 많은 공룡들이 사라지게 되며 결국 함께 사이좋게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된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물고기 리즈시티스. 이건 물고기지만 우리가 아는 물고기가 아니다. 길이 12m, 몸무게 3만 kg으로 겨우 물고기 주제의 상어보다 3배는 큰 고래급 생명체. 그러나 고래처럼 바닷물을 마시고 걸러내며 작은 해양생물을 섭취하는 평화로운 거대 물고기였음에도 거대한 덩치 때문인지 누구도 쉽사리 건드릴 수 없었으나 쥐라기에서 백악기로 넘어가며 생태계 변화와 함께 경쟁자들도 증가, 결국 생존 경쟁에 패배하여 자연스럽게 도태하게 된다. 티라노사우루스의 얼굴에 물고기 몸만 합성한 듯 기괴한 생명체, 바닷속 티라노사우루스, 플리오사우루스. 몸 길이 15m, 무게 2만 kg의 괴물 같은 스펙에 2m가 넘는 거대한 대가리에는 톱날 같은 50cm짜리 이빨이 가득 박혀 있어 이 거대한 주둥이로 한번 물기만 하면 상어조차도 바로 그냥 사지절단 난다고. 1억 5천만 년 전 쥐라기 바다 유럽과 북극해 근처에서 지내며 어룡 및 상어, 심지어 같은 동족까지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최상위 포식자였는데 그러나 백악기 대멸종이 닥치며 이놈 역시 별다른 수 없이 다른 공룡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된다. 바다를 삼켰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상어 메갈로돈. 길이 20m, 몸무게 7만 kg에 달하는 거대한 몸집. 한 번 벌리면 자동차 한 대도 삼켜버릴 수 있는 거대한 입 안에는 18cm짜리 톱날 같은 이빨이 276개나 박혀있다. 이 거대한 삼각형 이빨들은 거대한 생물체를 잘라 삼키기 위해 설계된 무기로 상어는 물론 대형 고래까지 닥치는 대로 집어삼킨 최상위 포식자였다고. 먹이를 공격할 때 역시 먼저 꼬리나 지느러미를 뜯어 도망칠 수 없게 만든 후 천천히 씹고 맛보는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불과 360만 년 전까지 전 세계 바다 전체를 점령하고 있던 이 최고의 포식자 역시 지구가 추워지자 결국 허무하게 사라지게 된다. 메갈로돈이 무서운가? 그렇다면 이 고래는 악몽 그 자체일 것이다. 메갈로돈과 경쟁한 거대 살인고래 리비아탄. 길이 18m, 무게 5만 kg에 달하는 거대한 몸집, 크고 육중한 머리와 길이 36cm에 달하는 포유류 역사상 가장 큰 이빨. 현대의 향유고래가 먹이를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먹는다면
리비아탄은 진짜 물어뜯어 찢어먹는 스타일이었다. 최강의 생명체 메갈로돈과 라이벌 관계로 약 1300만 년 전 바다에는 이 거대한 두 포식자가 먹이사슬 정점에 있었는데, 그러나 이 녀석의 운명 또한 메갈로돈과 마찬가지 지구가 점차 차가워지자 살 곳과 먹이를 잃어 자연스럽게 멸종하게 된다. 지구 역사상 가장 무거운 생명체 페루케투스. 이 녀석의 길이는 20m, 몸무게는 무려 70만 킬로그램.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숫자라 감이 안 오는데 5,000kg짜리 코끼리 140마리와 맞먹는 수치로 공룡, 포유류, 해양생물 전체를 통틀어 지구 역사상 가장 무거운 생명체였다고. 매우 밀도가 높은 뼈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가능했던 몸무게로 이 거대한 몸체가 움직이는 모습은 바닷속을 떠다니는 산 그 자체였다고. 에옷의 후기인 약 3,900만 년 전 바다를 천천히 떠다니며 물속에 떠다니는 해양생물들을 섭취하였는데, 에옷의 후반에 접어들며 바다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 리비아탄 같은 사나운 고래들과의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며 이 살아있는 산은 결국 멸종하게 된다. 심해의 미스터리 자이언트 오징어. 얼핏 보면 그냥 오징어 아닌가 싶은데, 하지만 그 생각은 10m가 넘는 촉수가 다가오는 순간 산산조각난다. 자이언트 오징어는 크기 20m, 몸무게 500kg에 달하는 거대한 몸집을 가진 현대 해양 생물 중 가장 신비로운 존재 중 하나. 가장 무서운 건 두 개의 길고 가느다란 촉수로 그 끝에는 날카로운 갈고리 같은 빨판이 붙어 있는데, 이 촉수에 닿는 순간 휘감겨 그대로 깊은 심해로 끌려가게 된다고. 커다란 머리에는 야구공만한 눈이 2개 박혀 있는데, 이는 해양 생물 중 가장 큰 눈으로 심해의 어둠 속에서 작은 빛까지도 감지할 수 있다고. 수백만 년 동안 지구의 바다에서 살아남은 살아있는 전설로 심해 300에서 1000m 깊이의 어두운 바다, 특히 뉴질랜드나 일본의 심해에 살고 있는데 살아있을 때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고. 죽은 후에야 시체가 떠밀려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자이언트 오징어의 가장 강력한 천적은 거대한 향유고래로, 실제로 향유고래의 피부에서 자이언트 오징어 촉수 빨판 자국이 발견되는 등 거대한 전투의 흔적이 종종 발견된다고. 덕분에 자이언트 오징어는 바다괴물 크라켄의 모델로 여겨지며 중세시대 선원들의 공포의 대상이었다. 현존하는 동물 중 가장 거대한 생명체 푸른 고래. 최대 길이 30m, 무게 20만 킬로그램에 달하는 압도적인 사이즈. 거대한 머리는 배처럼 넓고 입을 벌리면 사람 50명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거대한데, 그러나 이 거대한 입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아닌 길고 촘촘한 수염이 가득. 플랑크톤과 크릴을 주식으로 하루에 4,000kg 이상을 섭취한다. 푸른 고래는 약 15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바다를 지배해온 리빙 레전드로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성체를 사냥할 수 있는 자연 포식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늘 그렇듯 극 최상위 포식자 인간의 포획 공격으로 인류의 문명보다 더 오래 바다를 지배해온 전설적인 존재는 현재는 세계적으로 약 10,000마리 미만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지구상에서 가장 긴 생명체 리본벌레. 이 녀석의 모습만 보면 그냥 길쭉한 벌레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아는 벌레가 아니다. 길이만 무려 55m, 거의 아파트 20층짜리만한 벌레. 즉 길이만 보면 공룡, 고래, 상어도 이 벌레 앞에서는 한없이 귀여운 수준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길이가 55m인데 비해 몸무게는 수킬로그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이거 어떻게 생겨먹은 생명체인지 도저히 감조차 잡히지 않는 수준인데, 리본 벌레는 무려 수억 년 동안 지구에서 살아남은 고대 생명체 중 하나로 현재도 여전히 살고 있는데, 주로 새우나 개 같은 작은 벌레를 감아서 천천히 소화시켜 먹는다고. 너무나 거대한 크기 때문에 자연에서 이 벌레를 먹을 수 있는 생물은 거의 없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먹이로 잡는 개가 작은 리본벌레를 잡아먹기도 하는 먹고 먹히는 관계라고. 지구상에서 가장 길고 가장 기묘한 생명체, 몸을 자유롭게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심해의 미스터리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공룡, 지구를 뒤흔든 전설의 거인 암피코엘리아스. 이 녀석의 크기는 무려 60m, 몸무게는 15만 킬로그램으로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생명체다. 긴 목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거대한 몸은 마치 움직이는 산처럼 보이는데, 4개의 기둥 같은 다리는 하나하나가 작은 건물급 크기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이 울려버린다. 이 엄청난 덩치로 인해 사실상 천적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가끔가다 도전하는 육식 공룡조차도 이 녀석의 꼬리 한 방이면 영원한 꿀잠을 자게 될 정도라고.
1억 5천만 년 전 쥐라기 후기 북아메리카 지역의 광대한 초원에서 하루에 수백 킬로그램의 식물을 하루 종일 섭취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1870년대 발견되었던 암피코 엘리아스 화석이 분실된 이후로 다시 화석이 발견되지 않아 현재는 그 존재에 대해서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수천만 년 전 초원을 거대한 그림자로 덮었던 살아있는 전설, 이 거대한 생명체 앞에 인간은 단지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다. 지구의 역사 속에서 존재하다가 사라져버린 거대한 생명체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사실은 이들 중 일부는 깊은 바닷속에서 억겁의 시간을 견뎌내며 현재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이었으니, 심해. 현재까지 인간이 발견한 해양 생물종은 약 24만 종. 그러나 인간이 탐사한 바다는 겨우 전체의 10%일 뿐, 실제 진짜 바다에는 그보다 10배 많은 약 200만 종 이상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특히 작년부터 심해 탐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발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으니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촬영된 적 없던 괴물이 카메라에 잡히는가 하면 서울만한 빙산 아래에서 수백 년 동안 숨겨져 있던 생태계가 통째로 드러나기까지. 지금 전 세계 심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2025년 3월 9일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 남대서양 수심 600m ROV 카메라에 투명한 생명체 하나가 잡힌다. 유리처럼 투명한 몸에 몸길이 약 30cm, 촉수를 자세히 보면 팔 한가운데에 날카로운 갈고리가 줄줄이 박혀 있는데, 이 녀석의 정체는 콜로설 스퀴드. 다 자라면 몸길이 7m, 무게 500kg 이상 되는 지구상 가장 무거운 무척 추동물인데, 그저 조금 특이해 보이는 녀석에 이렇게까지 전 세계가 난리난 이유는 바로 녀석의 살아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 지금껏 단 한 명도 없기 때문. 녀석의 존재가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약 100년 전인 1925년으로 향유고래 뱃속에서 녀석의 촉수 2개가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죽어서 해변에 떠밀려온 것, 이미 잡아먹혀 고래 뱃속에서 나온 것 등 모두 죽어서 발견된 것이 전부. 따라서 과학자들은 살아 움직이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역사상 최초로 보게 된 것인데, 녀석이 100년 동안 한 번도 촬영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녀석의 거대한 눈 때문으로 연구 장비의 빛과 소리를 감지할 수 있어 지금까지 카메라가 접근하면 도망쳐버린 것이라고. 녀석은 아직 30cm짜리 새끼에 불과하지만 다자란 성체의 크기는 소방차 한 대로, 심지어 촉수에는 회전하는 갈고리가 달려있어 한 번 잡히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고.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새로운 발견은 2000년 2월 캘리포니아 몬터레이만 수심 2600m 수중 로봇 카메라에 기괴한 생명체 하나가 잡히게 된다. 투명한 몸, 머리 위에는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후드와 꼬리 끝에는 손가락처럼 생긴 촉수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는데, 과학자들은 녀석의 정체를 즉시 밝혀내려 했지만 그 누구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는데, 그렇게 녀석의 이름 역시 미스터리 몰러스크로 지어지게 된다. 그로부터 20년, 이 녀석은 무려 카메라에 157번이나 잡혔지만 녀석의 정체만은 매번 끝내 밝혀지지 않았으니, 그 이유는 바로 지구상에 이런 생명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 즉 분류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특히 녀석의 기괴한 사냥법이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 거대한 후드를 활짝 펼쳐 마치 파리지옥처럼 먹이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방식. 혀도 입도 없이 후드 뒤쪽에 있는 깔때기 모양의 구멍으로 빨아들인다. 특히 여기서 더욱 소름 끼치는 건 녀석의 방어 방식이었으니, 위협을 느끼면 꼬리의 손가락 촉수가 푸른 빛으로 폭발하듯 빛나기 시작, 그리고 빛나는 촉수를 뚝 스스로 잘라내버린다. 떼어낸 촉수는 물속에서 계속 빛나면서 포식자를 유인하고 그 사이 본체는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인데, 마치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는 것과 같은 원리로 이 녀석은 그걸 빛으로 해내는 것이다. 그러던 2024년 20년간의 연구 끝에 녀석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지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갠민숭 달팽이, 즉 바다 민달팽이였던 것이다. 그러나 딱 봐도 달팽이랑은 아예 매치가 안 되는 생김새답게 기존의 어떤 갠민숭 달팽이와도 유전적으로 일치하지 않았고, 결국 과학자들은 녀석을 아예 새로운 생명체로 교과서에 추가하게 된다. 그런데 사실 이 녀석보다 진짜 더 거대하고 충격적인 발견은 바로 2025년 1월 13일 남극 대륙에 붙어있던 거대한 빙봉 조지 6세에서 빙산이 떨어져 나간다. 떨어져 나온 빙산의 이름은 A84, 면적만 최소 510제곱킬로미터로
서울 면적의 거의 85%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빙산이 떨어져 나가면서 150m 두께의 얼음 아래 수백 년 동안 갇혀있던 해저가 처음으로 드러나게 된 것. 마침 근처에서 탐사 중이던 연구선 팔코르호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 탐사 계획을 변경, 12일 만에 현장에 도착하였고 곧바로 수중 로봇 수바스찬을 해저로 내려보낸다. 그렇게 도착한 수심 230m에서 카메라에 처음 잡힌 것은 바로 사람 머리보다 큰 거대한 해면 동물, 그 옆에 빼곡히 들어찬 말미잘 군집. 수심을 더 내려가자 문어가 해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고 팔뚝만한 거대 바다거미가 기어다니고 있었다. 수심 1300m까지 내려가자 촉수 길이만 10m가 넘는 자이언트 팬텀 젤리 유령 해파리까지 유유히 떠다니고 있었다. 햇빛 한 줄기 들어온 적 없는 얼음 아래에서 수백 년을 버텨온 완전한 생태계가 통째로 드러난 것인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것은 빛도 없고 표면에서 내려오는 영양분도 없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어떻게 수백 년 동안 이 녀석들이 살아남은 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건데, 그나마 가장 유력한 가설은 심해 해류가 얼음 아래로 스며들면서 영양분을 실어 나른다는 것인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라고. 이 탐사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빙붕 아래 종합 탐사였기에 앞으로 더 많은 빙산이 떨어져 나갈수록 더 충격적인 발견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실제로 심해에는 우리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미지의 것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 충격의 영역으로 넘어가 본다. Scientists discover a new species lurking in the depths of the Southern Ocean. 지금 전 세계 바다에서 이상한 생명체들이 발견되고 있다.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이를 보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100% 실제 상황,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고래보다 큰 몸집, 흡사, 인간의 얼굴과 비슷한 믿을 수 없는 비주얼로 등장한 정체불명의 심해 괴생물체. 이를 마주한 잠수부는 꼼짝없이 얼음이 되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믿을 수 없는 이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순간, 더 이상 시청 불가다. 이 짧지만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자 500개가 넘는 댓글들이 순식간에 달렸으며,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처음 딱 들어왔는데 폰 던질 뻔, 저거 제발 한국 아니라고 해줘 와 같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비현실적인 비주얼에 이 영상은 모두 주작이다라며 반박하는 의견 역시 적지 않았는데,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게도 이 영상 속 괴물의 이름은 사람을 뜻하는 일본어 닌겐이라고 불려지고 있으며 북극해의 차가운 바다에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다. 닌겐은 1990년대 초 일본 어부들이 긴 팔다리와 특징이 없는 얼굴을 가진 거대하고 큰 하얀 생물을 보았다는 주장과 함께 최초로 언급되기 시작했는데, 이후로도 반복적으로 비슷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일본 전역에는 닌겐은 정말로 존재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게 된다. 게다가 닌겐을 봤다는 목격자들 중 진짜 소문 속 닌겐과 비슷한 괴생명체를 찍은 영상 증거물까지 나오게 되자 닌겐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닌겐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럴 것이라고 CG로까지 만들어지며 유튜브에 퍼지게 된 것으로 다행히 사람이 진짜로 잡아먹힌 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평화롭게 그물을 건져 올리던 어부. 그런데 갑자기 동남아의 한 바닷가,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 오늘도 호기롭게 그물을 건져 올려보는데 본능적으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물 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갑자기 깜짝 놀란 어부는 그대로 그물을 놓치게 되지만 오히려 놓쳐서 살았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이 괴생명체의 정체에 대해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는데, 그중 가장 큰 논란은 이게 CG라는 것. 하지만 이 정도의 CG는 생각보다 구현하는 게 쉽지 않아서 고작 주작 영상 하나 만들자고 이 정도 CG를 태울 리 없다는 것으로 종결. 오히려 미확인 생명체가 싸게 먹힌다는 쪽으로 힘이 실리게 된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노르웨이 인근 해안. 2차 세계대전 때 침몰한 난파선을 탐사하던 잠수부들은 기괴한 형태의 생명체를 마주한다. 압도적인 크기에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구체. 누구든 이것을 마주한다면
본능적으로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간신히 용기를 낸 잠수부들이 알 속으로 손전등을 비춰보자 올챙이처럼 무수히 많은 작은 점들이 떠다니고 있는 모습. 정말 만약에 이 점들이 이상한 생명체의 새끼라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상황. 긴급 조사 결과 알 속 점들의 정체는 바로 일렉스 오징어. 결국 저 수많은 점들이 전부 일렉스 오징어의 새끼라는 소리. 게다가 투명막 속 노란색 덩어리는 먹물이라고. 일반적으로 몸집이 작은 편인 일렉스 오징어가 이렇게 거대한 알을 낳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이런 기괴한 알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제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이 소식이 공개되자 빛 비추지 마라 기영된다부터 드디어 지구 멸망의 징조가 시작되었다는 댓글까지 정말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는데 2022년 6월 추적조차 불가능한 생명체들이 발견되기 시작한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투명한 한 생명체. 한 쌍의 검은 눈과 장기 한두 개를 제외하면 너무나도 투명한 몸뚱아리. 어떻게 살아있는지조차 의문인 수준인데 영상이 공개되자 이 생명체의 정체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시작. 외계인 아니냐는 쌉소리도 있었지만 한 해양 전문가에 따르면 자연계에서도 투명한 생명체들이 종종 있다고. 다만 문제는 최근 이 투명한 생명체들의 출현 빈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특히 바닷속에서는 불빛 없이 이 녀석들을 볼 수조차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수가 존재할지 짐작조차 어려운 두려운 상황이라는데 하지만 진짜 두려운 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심해. 빛조차 닿지 않는 이곳에 누군가 범상치 않은 포스로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다. 그의 정체는 바로 프릴상어. 아주 무자비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이 녀석들은 무려 9,500만 년 동안 지구상에 생존하고 있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화석들이다. 심지어 공룡이 멸종하는데도 이 녀석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충격적인 외모 덕분이라고 하는데 수심 1500m 안팎의 심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 녀석은 보다시피 눈에 초점도 없고 항상 입을 벌리고 유영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흡사 유령처럼 보이기도 한다. 심해 속은 산소량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최소의 움직임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생존에 유리한데 이 때문에 다른 상어들이 이빨로 사냥감을 물어뜯은 뒤 씹어 삼키는 것과 달리 주름 상어들은 턱, 머리, 목을 한 번에 쭉 늘려 이렇게 먹잇감을 통째로 삼켜버린다. 그리고 마치 아나콘다처럼 소화액으로 천천히 녹여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무려 자신의 몸길이 절반 정도 되는 먹이를 한 번에 삼켜도 소화가 가능하고 천천히 소화시키기 때문에 오랫동안 먹지 않아도 굶어 죽을 일도 없다. 특히 주름상어의 이 충격적인 모양, 이빨의 수는 무려 300개. 특이하게 안쪽으로 갈고리 모양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입만 벌렸다 하면 먹잇감이 저절로 걸려든다. 사실상 살아있는 그물 그 자체. 덕분에 이들은 심해 속에서도 적은 에너지로 최고의 효율을 자랑한다. 하지만 이런 독특한 신체 구조 때문에 턱을 완전히 닫을 수는 없어 항상 입을 벌리고 살아야 하다 보니 덕분에 얼굴은 점점 더 무자비하게 변해갔던 것. 미안하지만 생존을 위해 외모를 포기한 셈이라 할 수 있다. 뭐 어쨌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살아남으면 장땡이니 너가 진정한 승자다. When she rolls over the oh wow my goodness. 잠수 한 박 포착된 거대 생명체. 엄청난 모래를 일으키는 이 녀석의 정체는 6m급 심해 상어인 식스길 상어. 순식간에 무언가를 먹어 주워버리고는 그대로 떠나는 줄 알았으나 마치 사람 같은 눈으로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눈을 숨긴다. 한눈에 보기에도 압도적인 크기. 그런데 부디 무사하길 바란다. 평범한 고드름같이 생긴 이 녀석. 그냥 고드름이 계속 자라나는 건가 싶었는데 이상하게 물속까지 계속 길어지더니 이 손가락이 땅에 닿는 순간 손가락이 닿은 곳에 그대로 죽음을 선사하는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브리니클. 일명 죽음의 손가락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주로 극지방에서 발생하는 재앙이다. 빙하에서 발생하여 해저까지 이어지는 바다 고드름으로 고밀도 염소를 뜻하는 브라인과 고드름의 합성어인데 보통 바다에 있는 빙하의 특성상 빙하 아래쪽은 염분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염분 농도가 매우 높은 바닷물은 어는 점이 훨씬 낮아져 액체인데도 불구하고 영하 60도에 가까운 관행각 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빙하 근처에서 시작된 차가운 소금물은 점점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 결국 주변 바닷물까지 모두 얼려버리는 것. 즉, 그것에 닿는 모든 것에 파란색 죽음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그런데 단순 자연현상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생명체가 이런 죽음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바로 이렇게. 바다 위에 보이는 이상한 물체. 입을 벌리며 다가오는 괴생명체. 이대로라면 방탄유리다. 한숨 돌리고 다시 물속을 들여다보니 여전히 입을 벌리고 틈을 노리는 괴생명체. 이 무시무시한 녀석의 정체는 바스킹 상어. 몸 길이 8m, 몸무게 2000kg의 괴물급 덩치다. 반전인 건 성격은 의외로 온순하며 입을 벌리고 있는 것도 작은 먹이를 주워 먹기 위함이라고 한다. 귀여워 보이려는 찰나 갑자기 괴물급이 나타난다. 사이즈 보면 욕부터 나오는 이 녀석. 아이씨, 깜짝이야. 길이 18m, 몸무게 3000kg에 달하는 이 녀석의 정체는 험프백 고래. 위압적인 외모와 달리 사교적인 녀석이라고. Get it, Sam! Zip, jump on the whale right now! Move, just get it! Get it! Get it! Cut it! Cut it! 잘못해서 보트줄에 걸린 걸 이렇게 남자가 잘라주기도 한다. 하지만 평화로운 것도 여기까지. 지금부터는 사나운 괴물 그 자체다. 여기, 그리고 여기. 물고기들의 몸에 뚫린 기괴한 동그란 구멍. 이 구멍을 뚫은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쿠키커터 상어다. 고작 50cm에 불과한 몸 크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입 크기, 완벽하게 동그란 날카로운 이빨은 이 녀석을 심해에서 가장 위험한 생명체 중 하나로 만들었다. 이 녀석에게 물어뜯기면 이렇게 치명적인 상처가 남는데 이 비주얼 차라리 죽여라 싶은 생각이 든다. 게다가 녀석은 성격까지 개더러운데 자기보다 작은 물고기는 물론 심지어 상어나 고래 등 살아있는 생명체가 보이면 즉시 피지컬에 상관없이 한 입만을 시전, 뜯고 씹고 맛보는 극악의 포악함을 자랑한다. 사람 역시 절대 안심할 수 없는데 실제로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이 상어에게 공격당했다는 사람들이 수두룩. 게다가 한번 물어뜯기면 상처가 깊게 남는 특성 때문에 상처가 아문다 해도 이렇게 푹 패인 모습이 되고 만다. 이 사이코패스 같은 녀석은 심해 1000m부터 얕은 바다까지 깊이를 가리지 않고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기 때문에 평화롭게 수영하다 한입컷 당할 확률이 상상 이상으로 높다는 것.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바로 이 녀석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날 뻔했다는 사실. 미국과 소련이 한창 싸우던 1970년대 어느 날, 미국의 핵 잠수함 바닥에 자꾸만 동그란 구멍이 뚫리기 시작. 이 구멍을 본 미군 측은 이것을 적국의 비밀 무기로 착각, 즉각 전투태세를 발령하고 진상조사에 나섰고, 조사 결과 이 사이코패스 쿠키커터 상어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져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썰까지 있을 정도. 이런 기괴한 능력을 가진 녀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외계 생명체 같다는 댓글을 남겼는데, 그러나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진짜 심해 속 외계인 같은 생명체들은 따로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아이씨, 깜짝이야. 6600만 년 전 고대 생명체 모사사우루스. 악어랑 닮아서 악어의 조상으로 오해를 받곤 하지만 두 동물은 생태학적, 진화학적으로 완전 다른 생명체라고. 어디선가 한번 본 듯한 이 장면 또한 모사사우루스이다. 누가 봐도 확신의 육식성으로 엄청나게 큰 머리로 뭐든지 삼켜버리는 게 종특. 그야말로 수중 생명체 중 최상위 포식자급인데, 다만 반전인 건 이렇게 압도적인 모사사우루스도 이 녀석한테는 안 된다는 거다.
jellyfish!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포식자 메가로돈. 사상 최악의 생명체 하면 무조건 1빠따로 등장하는 녀석이다. 가끔 이 녀석을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녀석 약 2300만 년 전 실제로 존재했던 상어다. 몸 길이만 최소 15m급으로 보통 상어들은 딱 3입 컷. 근데 진짜 문제는 이 녀석이 최근까지 생존해 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거다. 만약에라도 이 녀석이 실제로 살아있다면 멕시코의 한 해변. 갑자기 검은 돌고래떼가 해변을 향해서 달려든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무려 수십 마리. 일대는 완전 패닉에 빠진다. 돌고래들의 몸부림에 파도까지 일어나는 상황. 곧 죽을 것을 알고 너무나 괴로워하는 돌고래떼. 되돌리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영상이 공개되자 돌고래가 이런 행동을 보인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이유가 제시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리더가 길 안내를 잘못했다는 거. 리더 돌고래를 따라 나머지 돌고래들이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거다. 역시 줄을 잘 서야 된다. 4m에 가까운 거대한 청새치를 낚시 중인 어부들. 물 위를 튀어오르며 격렬하게 저항하는 녀석. 힘 좀 쓴다는 사내들이 통째로 달라붙었지만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거대한 몸무게 때문에 녀석을 포획하기는 쉽지 않다. 그때 갑자기 물속으로 사라지는 녀석. 몇 분 뒤 왠지 가벼워진 무게를 느낀 어부들은 서둘러 녀석을 건져보는데 그들이 마주한 건 거대한 머리만 남은 청새치. 방금 전까지 패기 있게 활보하던 거대한 청새치를 어떤 거대한 존재가 한입 컷했다는 건데 4m급을 이렇게 깔쌈하게 만들 정도의 크기면 적어도 본체는 수십 미터급의 존재이다. 불길한 느낌을 받은 어부들은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시커먼 생명체. 불길한 예감에 남자들은 일단 런을 박는다. 정체를 가늠할 수조차 없는 너무나 귀괴한 모습. 뱀인가 싶었지만 얼굴이 없다. 결국 사내놈 중 한 명이 그물을 가져와 냅다 던져본다. 잡았나 싶어서 다가가 보지만 갑자기 위협하는 녀석. 쫄아버린 남자들은 바로 다시 후퇴. 그러나 계속해서 남자들 쪽으로 다가오는 생명체. 정체를 밝혀내려 노력해보지만 계속되는 불길함에 결국 런.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다. 기괴한 생김새의 물고기. 마치 물고기의 몸에 개의 팔을 박아넣은 듯한 기괴한 혼종. 삽으로 건드려보지만 저항하는 생명체. 생각해보니 일반적인 물고기라면 물 밖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일 수 없을 터. 뭔가 잘못됐다. 이 영상이 올라가자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 합성이란 의견도 있었으나 누가 봐도 전혀 합성으로 보기 힘든 모습에 결국 개와 물고기의 끔찍한 혼종인 것으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다. 물속에서 요가 파이어를 쏘는 물고기. 주작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너무나 확신의 파이어볼인데 놀랍게도 이 영상 주작이 아니다. 이 간지나는 녀석의 정체는 바로 카디널 피쉬. 이 녀석은 특이한 방법으로 적에게서 살아남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입에서 파이어볼을 발사하는 것. 그리고 카디널 피쉬가 내뿜는 이것의 충격적인 정체는 바로 이 징그럽게 생긴 폐충류. 이 폐충은 천적이 자신을 삼키면 빛을 내기 때문에 천적 역시 배가 빛나게 된다. 그리고 어두운 심해에서 빛이 난다는 건 천적들에게 내 위치를 소리쳐서 알리는 꼴. 따라서 이 폐충을 삼킨 물고기들은 다시 이 녀석을 서둘러 뱉어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카디널 피쉬는 이 폐충을 아주 영악하게 이용한다. 눈앞에 천적이 나타나면 일부러 폐충을 꿀꺽한 뒤 파이어볼을 발사. 빛을 내는 폐충으로 시선을 끌고 그 사이 런을 박는 것. 실제로 드래곤 브레스를 쏘는 물고기라니 진짜 기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진짜 기이한 것은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보는 당신이 있다는 거다.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다. 진짜 인간적으로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고 앞으로 계속 보자. 그럼 바로 간다. 심해에 관심 좀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봤을 이 녀석, 심해 아귀. 어두운 심해 속 자신의 살덩이를 미끼로 던져놓고 다가오는 생명체를 날카로운 이빨로 조져버리는 심해 생명체로 유명한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습, 놀랍게도 모두 다 암컷의 모습이었다.
암컷과 다른 수컷의 진짜 모습은 바로 이것.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지금까지 암컷의 모습만 알고 있었던 걸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괴기스러운 심해아귀의 번식 방법 때문. 압도적인 포스를 자랑하는 암컷에 비하면 수컷의 크기는 거의 기생충 수준. 이 귀여운 수컷은 어두운 심해 속에서 희미한 페로몬 냄새를 통해 암컷을 추적. 1cm도 안 되는 자신의 몸뚱아리보다 무려 60배가 큰 암컷을 찾아내 빠르게 암컷의 배를 물어 상처를 낸 뒤 암컷의 몸에 결합, 피부와 혈관까지 융화하고 필요 없는 눈, 지느러미, 내장은 지워버린 뒤 아가미와 정자 주머니만 남는다. 그 뒤에는 사실상 암컷 몸뚱아리의 일부가 되어 죽을 때까지 정자를 공급하는 정자 공급기로 전락. 평생을 암컷이 기생하며 살아가게 된다. 심지어 암컷 한 마리에게 2마리 이상의 수컷이 기생하기도 하며 최대 8마리의 수컷이 기생하는 것도 발견되는 등 말 그대로 혼종 그 자체로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된다.